안녕하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채용 유형에서 9번 유형을 좀 알아볼까 해요. 여기서는 이제 게으른 자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9번 유형이 게으르다. 물론 게으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에서의 게으름보다는 자신의 그 내면의 본질을 이렇게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태함,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태함 관점으로 살아가다 보면 게으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내면의 본질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어떤 왜곡된 집착은 9번 유형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9번 신성한 직관은 신성한 사랑입니다. 신성한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한 직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왜곡된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스러운 것과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인 거죠. 남들은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 같은데 나는 왜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본성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됩니다. 신성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알마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개념적 긍정성이다. 비개념적 긍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지 않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구분짓는 기준에서의 긍정성이 아니라 그냥 태초에 원래 그냥 그런 긍정적인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사랑스러움, 원래 그냥 긍정적인, 호의적인 이런 느낌. 그래서 비개념적 긍정성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완벽해 보인다. 그런데 본질과 단절되면서 이제 사랑스럽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자기 스스로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착화되면서 다양한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신성한 사고, 그러니까 직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형태들이 9번의 다양한 성격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무관심한 행동입니다. 누구에게 무관심하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다른 말로는 자기 망각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자기 비하 이어집니다. 자신은 의미 없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타인의 욕구, 타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타인을 보니까 그 사이에 자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평온한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한 행동, 자기 망각,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본질을 보려 하지 않는 이 행위, 이 9번의 아주 중요한 어떤 방어 기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책에서는 마취라는 표현을 썼어요. 혼수 상태 같은 거예요. 흐리멍텅한 상태. 명확하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흐릿한 상태로 바라보면서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직접적으로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고 괴로운 상태가 됐을 때 9번 유형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오락 형태들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신문을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글자 맞추기를 한다든가, 화투를 친다든가, 다양한 그 오락거리들을 많이 취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자기를 이제 보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하는 동안만큼이라도 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겉에서 보면 천하타평으로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갈등이나 대립 상태를 대면하지 않으려 해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 진정한 평화로운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된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9번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 뿐이지 실제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거예요. 그리고 마치 타조가 달려가다가 사냥꾼을 만났을 때 그냥 구멍에 머리를 박고 있는 느낌이에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를 박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은 평화로운 거죠. 평온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특징이 또 어떻게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냐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내면에 대한 집중도 잘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도 잘 못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착착착 나오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급하고 일이 막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을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청소를 하고 있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고 실제 중요한 건 놓고 그렇지 않은 쪽에 주의를 돌려버리는 이런 이제 습성이 있어서 이런 습관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일을 미룬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루다가 하려고 한다. 정말 발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무슨 일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게 이제 9번의 어떤 형태인데요. 이런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지 못하는 이런 특성 자체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건 변화에 대한 회피예요. 이분은 대개가 정치적인 성향을 만약에 여쭤본다면 보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급진적인 개혁이나 변화보단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들이 나타나는 어떤 행동 패턴은 어떻게 되느냐? 배려해주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골칫거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나태함이 어떤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남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준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냥 반응해준다. 사실 잘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타인이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반응은 해주지만 그 진정으로 경청을 해주는 귀담아 듣는 그런 행동은 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9번은 어떤 게 이제 필요할까요? 정말 내면의 본질을 다시 가깝게 만나기 위한 중요한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자신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책에서는 이제 행동을 개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또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느끼고 인식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하고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9번의 덕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도 나태해질 수가 없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어떤 게으름 피우는 행동, 뒤로 미루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때 이제 깨어 있어 보이는 거죠. 활기가 생기고 생기가 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날카롭고 명확한 그런 직관이나 사고를 갖게 되니까 흐리멍텅한 상태, 어떤 늪지대 속에 있는 느낌, 마취 상태, 혼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 힘의 중심으로 나눌 때 8번, 9번, 1번을 장형이라고 부르고 본능 중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9번은 본능 중심에서 거부 지점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행동이 적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이제 본능 중심의 행동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덕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몸과도 연결이 되고요. 내 몸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직관적으로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많아지겠죠. 몸의 느낌도 더 살아나겠죠. 감정도 더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능 중심의 행동, 참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중심으로 자기를 밀어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생기게 됩니다. 점점점 완성된 영혼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9번 게으른 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9번이 어떻게 그런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어떤 나태한 관점을 갖게 됐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감정과 이 내면과 자신의 내면과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속에서 참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능 중심의, 욕구 중심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9번이 성장하게 되는 영혼의 완성의 길을 겪게 되는 그런 중요한 덕목인 행동을 개발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